안녕하세요. 물개의 김수원입니다. 24년 49주차 12월 첫째 주 매매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영상이며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안 올렸더라고요. 예, 그 다 올라간 줄 알았었는데, 그때 뭐 통신이 뭐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뭐 이미 지나간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한 주에는 아주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었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금 지수를 확대를 하면은요, 뭐 일봉은 뭐 그냥 쭉쭉쭉쭉 빠졌죠. 위에가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이거든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전부 다 우하향이고요, 추세도. 그리고 코스피는 이게 안 좋은 건데 정말 안 좋게 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월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수급상으로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예, 보면은 음, 이거였나? 이건 종목별이고요. 여기다 꺼내놨네요. 예. 이걸 보시면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쇼커버를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계속 사주고 있고, 매도 주체는 개인이고요. 예, 외국인이 그 12월 2일, 3일 날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지랄 같았던 일들이 12월 3일 날 있었는데, 4일 날에도 얼마 안 빠졌죠. 5일에도 얼마 안 빠졌어요. 6일 날 5일에 샀고요. 지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붙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은 12월 3일 날 좋았죠. 저희 이때 양시장 외국인 매수하고 이제 기관 매수도 이제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기관은 이때 아니었네요. 예, 이제 전부터 샀던 게 있으니까 뭐 213억 정도 뭐 그냥 순매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됐다 했어요. 이제는 어쨌든 한번 연말은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 10시 좀 넘어 10시 반인가? 언젠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 아니 왜 그랬지? 또 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와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환율을 보는데 그때 이제 인베스팅 여러 가지 환율 보는데 환율이 뭐 쫙쫙 빠지고 있고 환율이 쫙쫙 오르고 있고 원화 가치가 이제 빡살나고 있죠. 그 코리아 인덱스 그 코스피 인덱스인가? 하여튼 그 미국 시장에서 박살나고 있고 그러다가 또 빠르게 회복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때 암호화폐가 하락을 했었는데 원화 가치가 박살나고 있는데 왜 암호화폐가 떨어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물론 원화 시장이라고는 하지만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암호화폐가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암호화폐 그 본질적인 가격이 똑같다면은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뭐 비트코인도 한 8천만 원 정도 찍었다가 다시 1억 4천 가까이 올라갔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쌍욕을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쌍욕을. 예, 술 먹으면서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은 버틸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 누군가는 거기서 이제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어디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멀리서 총 들고 있는 것보다 가까이서 주먹 센 놈 있는 게 더 무섭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고 하지만 개개인이 그러니까 개개인이 하나의 또 기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선택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이거는 국민들이 또 어느 정도 초래한 게, 뭐, 있잖아요. 그, 어디에서 어떤 색깔로 공천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초래한 겁니다. 어느 부분은. 예. 당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당에서 공천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기 인생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김상욱 의원이었나요? 그 진짜 자기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감합니다. 어, 예, 김상욱 국회의원이었는데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과연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 김상욱, 예, 이름 나오게, 예, 김상욱 할게요. 예, 이분이 어쨌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김혜지 의원, 김혜지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비례대표인데, 예, 시각장애인이시죠. 예, 비례대표이시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예, 안철수 의원은 뭐 어차피 뭐 그쪽 눈치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예. 뭐 그쪽에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에 아주 지대한 이렇게 공을 하신 분이지만은 어쨌든 뭐 성남시 분당구면 여기도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텃밭 같은 곳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니까 승부수를 걸어서 계속 하는데 뭔가 당내에서는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좀 약간 기반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세 분 의원들 말고는 뭐 아니었고 특히 김상국 의원 같은 경우에 잘은 모르는데 울산이거든요, 지역구가. 울산 정확히 모르겠는데 울산도 그거 아닌가요? 그 그냥 거의 파란 거기 빨간색 옷 입고 있으면 되는 데 아닌가? 예. 뭐 지방은 다 그러니까요. 예, 대체적으로. 충청도 말고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산업도시들이 그래도 울산은 좀 변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는데. 왜냐면, 그 산업도시들이 거기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뭐, 부산 같은 경우도 변하죠. 예, 부산 출신이 민주당에서 공천받아 대통령까지도 되고, 그래서 한때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쪽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막 민주당에서도 꽤 되고 했어요. 그리고 뭐 경남 창원 뭐 그런데 예 거기는 아예 그 어디죠? 정의당인가요? 옛날에 노동당 민주노동당이었나? 뭐 거기서도 되고요.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승광 있는 쪽에 그때 그 어 그 장지진다고 하셨던 뭐 그 이정현 의원이었나요? 전 의원? 그분이 그 새누리당 옛날 그 예, 새누리당 달고 그 다선 의원이었죠. 그분도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산업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섞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좀 한 번씩 변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제 대구 같은 동네 있죠. 대표적으로. 예, 대구는 거의 안 바뀌죠. 뭐 김부겸 전 장관 뭐 전 의원께서 이제 된 적도 있지만은 대구는 어쨌든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바뀌는데 한 번씩 바뀌는데 솔직히 예전에 그 뭐였죠? 무슨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있었던 그 뭐 국민의당인가 무슨 이상한 뭐 정당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전 호남계하고 해가지고 연합해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 다 팔아먹고 이제 다 나눠졌는데 이제 그때도 그 전라도 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제 되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뭐 민주당 독식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그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에서 이제 뽑히는 데가 있어요. 그 동네들이. 네. 뭐 강남 뭐 서울에선 강남 3구 뭐 그런데 뭐 그런 것처럼 뭐 강북에서는 뭐 몇몇 뭐 동네들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막 그런데 공천 받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내가 공천 받으려고 50억 30억을 썼다고 해봐요. 그럼 30억 써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30억을 써서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 받으면 뭐 대구 수성구도 준다고 해봐요. 예, 나 정확히 몰라요. 예, 그거고 민주당에서는 30억 쓰면은 뭐 아까 뭐 그 성남시 분당구 그런 데 준다고 해봐요. 공천을.
그때그때 인기에 따라서 그 지지율에 따라서 또 아마 공천 비용 다르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해보진 않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주식 얘기를 시작해서 갑자기 정치로 가는데 어, 그 이준석 의원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저 탄핵에 다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중진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건 전부 다 유승민 의원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저 개인적으로 그 약간 중도 우파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이 하는 그런 슬로건 캐치프레이 같은 게 이제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이제 그분이 하는 지향하는 걸 좋아했는데 확실히 덩치가 없으니까 예,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뭐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용해인 의원 같은 분들 좋아합니다. 뭔가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뭔가 정말 뭐 정치를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 보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뻘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판사, 검사 출신 의원들 보면 뻘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 저딴 게 국회의원이 할 정도의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이죠. 아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뭐, 그냥 코미디언도 있고요, 거의. 그러니까, 희극인을 제가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하는 짓거리가 코미디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희극인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예, 하는 거지만, 아니요, 그분들도 웃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 진짜, 정치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탄핵 국면까지 갔는데, 탄핵 안 됐죠? 예, 월요일 날 박살 날 겁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진짜 박살 날지는 두고 봐야죠. 근데, 안 좋을 건데, 이 리스크가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치적 불안이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여행 금지국가 뭐 금지국가인가요? 뭘로 지정했다고 하던데.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 경고. 야, 한국이 이제 경고주의네요. 거의 뭐 그런 건데 방문 필요성 검토 뭐 그러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한정된 정보를 봐요. 근데 외국에서 보는 건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정말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방 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뒤지게 생겼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저는 최대 소유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원래 그거 아니었으면 작살 나는 거였는데. 아무튼 뭐 정치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누군가가 죽고 살리고 특히나 뭐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내란 반역 혐의까지 되고 하면은 적용이 되면 군 형법으로 처벌된다면 뭐 거의 사형인데 사형이 집행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중요합니까? 나머지? 예. 그런 거 뭐 국가나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이 짓거리 하지도 않았죠. 예. 어이가 없습니다. 뭐 정무직 공무원이나 뭐 그런 인간들이 예. 참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고요. 치수는 이제 이쯤 보고요. 예. 아무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정치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월요일도 좀 많이 하락할 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음, 왜 이렇게 펼쳐지기 안 나오지?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면은 지금 신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16조 3천억 뭐 아마 더 깨지겠죠? 예, 반대매매 나올 거예요. 월요일 날 반대매매 나오고 그대로 또 박살 난다면 화요일 날 또 반대매매 나오고 이 신용이 다 박살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12월 3일 날 이날 기준으로 예탁금이 50조 밑으로 빠졌잖아요.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때 외국인들 들어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뭐 기관도 들어오고.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서 양시장에서 8천원 가까이 샀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예탁금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개인들 다 팔고 나갔죠. 예. 그러다가 다시 들어왔죠. 4일날. 그 다음날 이건가 하고 다시 들어오고. 예. 그때 이제 외국인은 팔고 나가고. 수급이 아직 이렇게 일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쭉 이렇게 신뢰도 있게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일단 신용이 무너지고 있고 예탁금에서 이제 50조를 하회를 하면은 여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다시. 그쵸? 속절없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50조 깨졌을 때.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굳이 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이 좋으려나라는 건데 저는 계속해서 바이오를 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별로이긴 한데 지금 바이오 쪽으로 그래도 포트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기본 물량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다시 또 12월 5일 날 일부 손절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다른 계좌에 있던 거 이제 팔아가지고 계좌가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GI 이노베이션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어, GI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 내용이 뭐 유한양행하고 연관돼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음, 태고 사이언스보다 좀 더 앞서 보여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태고 사이언스는 좀 더 멀리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는 있으나 오히려 앞서서 이러한 것들이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태고 사이언스를 팔았다고 해서 비중을 계속 축소하는 건 아니고요. 물개 종목으로서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단지 그때 일부 계좌에 가지고 있던 일부 물량이 이제 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예,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좋게 보고 있는 거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이거를 더 살까 GI 이노베이션을 더 살까 하다가 이제 GI를 샀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어쨌든 1분기에 내년 1분기에 이제 그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걸 좋게 보는 거고 그리고 좋게 보는 게 이제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뭐 그런 게 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향력 있는 한 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고 있고, 뭐 HLB 같은 거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오히려 더 사버릴까 싶은데 이제 10만 원 밑으로 잘 안 내려오네요. 이제 9만 원, 1원, 9만 1원 그 정도에서 이제 걸어 놓는데 300원, 400원 더 안 쓰니까 안 사지더라고요. 예. 리가켄 바이오도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매매를 했던 게, 지금 미국 30년 국채, 이거는 이제 IRP로 제가 건드리는 건데, 조금씩 팔다가 지금 이제 거의, 뭐죠? 이게 이제 채권으로 들어가니까 안전자산 분류가 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476, 476750, 예, 번호인데, 보시면은, 이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예, 476750인데, 그쵸? 476750, 예. 이거 ETF예요. 예. 뭐 종목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 그, 엔화에 대해서는 해치가 안 걸려 있고, 달러 해치가 좀, 환해치가 걸려 있나 그런데, 이게 이제, 채권하고 엔화 가치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그랬는데 이걸 이제 근데 이게 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뭐 10%가 넘게 올라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게 그 IRP로 샀을 때 좀 쏠쏠했습니다. 근데 이거 거의 이제 30% 물량까지 다 이제 다 남기고 이제 팔아버리고 코스닥 150 이걸 좀 사고 있어요. 이거 레버리지는 아니고 IRP에서 사는 거니까 IRP는 이제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요.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한 11월 말부터 해서 계속 사는데 저는 시장이 이제는 팔기는 늦었다. 손절 뭐 그런 거 하는데, 예, 진작에 늦었고요. 버텨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여지는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이제 뭐 대선주, 이재명주 이런 거나 좀 움직이겠죠. 그런데, 어, 지금 뭔가 손절을 하고 다 같이 떠나기에는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등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반등의 주도군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바이오가 되길 원하는 거고요. 반도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어, 일단은 한국이라는 시장이 매력 있어지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살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반도체가 같이 오르겠죠.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이제 2차 전지가 또 이제 한 축인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좀 괜찮았지만, 뭐, SDI나, 뭐, 퓨처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안 좋죠. 예.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예.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이거가 이게 좀 시간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어, 괜찮은 가격대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가격적으로, 이 에코프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요. 뭐,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더 걸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번 나왔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직 바이오는 가지도 않았다. 뭐 기껏해 알테오젠 뭐 많이 온 것 같은데 24년 한 해 동안 와봤자 진짜 많이 갔을 때 6배 갔나요? 67, 42, 예, 거의 한 6배 정도? 1년 동안 6배 정도 갔었다가 지금 다 반납을 하고 있죠. 이게 대장이 이 정도거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보면은 한 대략 한 5만 원 정도 서부터 아직 이제 2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바이오는 간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와서 많이 그런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그리고 죽어있던 시간이 몇 년인데요. 유한양행도 뭐 가봤자 이제 한 2배 정도 왔다 갔다 하나? 예,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아직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세 살아있죠. 예, 아직 안 죽었습니다. 예,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월봉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바이오를 좋게 보고 있고 아직도 힘이 살아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전적으로 제 관점이고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덮어버릴 만한 진짜 정치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저는 진짜, 어, 혹시 대통령 일가가 풋옵션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코리아 한국 주식에 대해서, 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납니다, 진짜. 시도는 아니라고. 답답합니다.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걸 보면서 진짜, 와, 내 생에 다시 이런 탄핵이나 이런 거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건 뭐, 정말 이거 뭐 어설프게 준비했다 그러는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몇몇 분들은 진짜 제대로 준비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된 걸 뿐이다라고 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설프다고 그 뭔가 해학적으로 만들고자 하면 뭔가 너무 이미지가 가벼워지는데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장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 이제 뭐 방첩사령관이나 그 밑에 참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설프고 바보같이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어차피 인기인이고 뭔가 인기 투표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손바닥에 왕자 쓰고 있어도 당선이 되는 게 그러지만 그 밑에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시행하는 실력과 이제 뭐 머리 쓰는 뭐 그러한 이제 기획 능력 뭐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게 맞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더 병신 같은 거고. 근데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고요. 예. 선관위를 왜 털라고 했을까요? 예. 생각해보면 나오죠. 예.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리스크가 전쟁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한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게 한국 시장이 잘 가서 버블이 막 생겨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죽었다 싶을 때, 아, 이제 끝났다. 마지막 한 방이 터져버렸구나. 이제 끝났다. 역시 국장은 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모두가 절망하면서 떠나는 그게 오히려 지금 이 탄핵 정국이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더욱더 매수를, 그러니까 돈을 다 끌어 모아서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 안에서 비중 조절을 잘 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돈을 더 끌어 썼다가는 이제 와이프한테 이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예.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서 살아남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잘 살아남아서 언젠간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일 때 손실을 보고 있어서 다행이다. 저같이 한 중년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뭐 은퇴 이후에 쓸 돈을, 그러니까 쓸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날리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퇴 이후에 이제 그 쌈짓돈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돈이 물려있지 않으시기를, 예,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물리셨다면 버티시길 바랍니다. 기한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정치 얘기가 한 15분 정도 했는데, 예, 10분, 15분 정도 했는데, 예, 쓸데없는 거니까 그냥 다 지우셔도 되고요. 예, 그냥 개인적인 견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제가 뭐 공인도 아닌데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상 물개의 김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